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동도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보통 이제 소통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청와대에서 사전 브리핑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려왔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북한 특사로 간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예.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뭐 차차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청와대가 특사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파병한 동명부대라든가 아크 부대의 격려 차원에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출발은 9일 날 하고 그러니까 엊그제 출발하고 예. 왜 어제 출발한 사실을 공개하는가? 그렇죠. 이게 2박 4일 일정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짧게 갔다 오는 건데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할 틈도 없이 예. 다시 되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상황이어서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지금 국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뒤늦게 공개한 것도 굉장히 조금 의문을 자아내게 하지만 또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되는 것도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14년 만의 일이다. 이래서 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 이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네.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 취임 특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 국내를 비우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또 국내를 자리를 지켜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고요. 비서실장이 대통령하고 사실 한 세트처럼 대통령을 제일 가장 지근거리에서 네. 보좌하는 입장인데 대통령을 두고 비서실장이 외국으로 나간다? 이건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그 중동 지역에만 간 그런 목적, 우리 파병 부대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 그거 외에도 지금 북핵 문제라든가 뭐 ICBM 발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예민한 상황이니까 북한 쪽 특사 쪽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 3국 쪽으로 가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항상 그동안 보면 격을 엄청나게 많이 따지잖아요. 과거에도 우리하고 이제 황병서하고 만났을 때 우리 뭐 김관진 실장 나와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비서실장 정도가 나갔으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2인자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혹시 만약에 사실 요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그런 걸 따져서 임종석 실장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그 레바논은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고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있는 거 아직 레바논도 국교 관계가 없고요. 있고. 대사관도 없고. 근데 어떤 비밀 회담을 하려면 예. 네, 백업 요원들이 현지에 있어야 됩니다. 아, 현지 그래요? 공간에서 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호텔 마련하고 뭐 어떤 그런 모든 백업을 현지 공간 대사가 책임지고 하는데 네. 뭐 싱가포르에 특사로 갔다면 이게 뭐 북한하고 뭔가 있겠지만 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중동에 북한 공간도 없는 거기에 특사로 가서 북한의 고위급 밀사와 만난다.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아무래도 좀 스위스 등에서 이제 북한 외교관으로 이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해서 그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 뭐 북한 인사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지금 거래가 봉쇄된 상황에서 그 중동 국가가 유일하게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북한 관련 직접 인사는 만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뭐 협상을 하러 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북한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전에 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팔고 무기를 많이 팔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랍에미레이트 군부하고 북한 군부하고의 커넥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걸 추정하면 군부 인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군부 인사의 어떤 주선으로 만날 수 있다는 막 억지 상상은 가능한데 그래요?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북한이 제대로 잘 보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갔다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리한 추측이다. 네. 네. 뭐 외교관 출신이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만 너무 전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고 너무 급이 높다는 거. 아니 외교부 장관도 있고 또 국방부 장관도 있고요. 자, 만약에 동명부대나 아급부대에 대해서 격려를 할 거였으면 너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않아서 나 대신에 좀 갔다 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래지 않은 시간에 다녀왔단 말이죠. 이미 격려하고 치하하고 왔는데
굳이 또 비서실장이 또 나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과연 벽시계 하나 걸어주러 그 멀리까지 갔다 올 것인가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대북 특사, 그러니까 북한 특사를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이게 전 제일 흥미롭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북 간의 문제라든가 긴장 해소를 위해서 특사가 뭔가 필요하고 북한과 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여나 뭐 다른 행보를 했다 하더라도 특사 보낸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이나 추측들을 우리가 하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직접 북한과 어떤 대화 소통 창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예 임종석 비서실장 나가는 거 공개하지 않았겠죠. 어디 갔다 오는지는 전혀 얘기 안 했겠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태희 비서실장도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대북 접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특사 자격으로. 그때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본인 스스로 입으로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동명부대 특히 이제 동명부대를 격려하는 차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달에 이제 송무 장관이 3일부터 5일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갔다 왔을 때 하고 지금은 또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 막 정세가 지금 막 경랑스러운 그렇죠. 예.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동명부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이 2006년도에도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그때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유엔 평화유지군을 한 3,000명 수준에서 15,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가면서 동명부대 파병 요청이 와서 간 게 바로 동명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명부대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황 변화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와 격려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었고 그거를 비서실장한테 맡기는 것이 최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북한 인사를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김정은의 행보도 요즘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김정은이 영하 26도를 기록하는 그 추운 날씨에 그 백두산 장군봉에 오른 모습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김정은이 백두산 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백두산 자체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 의하면 네. 성산, 성스러운 성산. 산. 그리고 백두산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김일성의 항일발산. 그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근데 네. 사실 김일성이 백두산 근처에서 일본군하고 싸웠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만주에서 싸웠다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백두산이 항일의 어떤 상징이다. 예. 그리고 네.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백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런 아들의 혈통을 타고난 백두 가문의 혈통이고 백두 가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어렵거나 힘들 때마다 저기 가면 김정일, 김일성 항상 얘기했어요. 백두산에 오면 내 힘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저희 간 거는 가장 시기적으로 보시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라는 230대의 한미 공군 최첨단 네. 공군기들이 훈련을 했어요. 예. 네. 7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할 임무를 가지고 그때 마침 백두산 지역을 갔는데 백두산이 북중 국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백두산이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나눠 가지고 있는 예. 산인데 그것도 양강도 해산이랑 그쪽에 특각들이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쉴 수 있는 특각이 있는데 특각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 백두산 쪽의 특각은 여름에 가는 데입니다. 여름에는 18도 정도가 되니까 선선해서 가는데 예. 겨울에는 그 특각 이용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추정해 보건대는 한미 연합 공군이 막 한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압록강 주변에 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 가서 뭐 나는 11월 대혁명 그 미사일 화성 15 쏜 거 그걸 하면서 결국은 최령해하고 조영원하고 마원춘을 데려갔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마원춘이 지금 삼지연지구 성지화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고 예. 최령해하고 조영호는 조직 지도부의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나라가 힘들고 제재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때 내가 지도자가 저 눈길을 헤치며 백두산에 올랐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을 하면 북한 주민들이 나라가 어려운 때 우리가 지도자 주위에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북중 접경지대에 갔기 때문에 네.
한미 공군 훈련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죠. 혹시 모를 폭격에 대비해서 북중 적경지대 가면 거기엔 폭탄이 안 거긴 안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니까. 생각해서 가면서 네. 또 저걸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용도로 활용했을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도 옛날에 한번 저기 천지 백두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중국 쪽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반쪽은 중국이 관할하고 이쪽은 지금 북한이 관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미 이게 반쪽이 중국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이게 다 팔아먹고. 그게 이제 저 외교부 조약국 국장의 이야기가 이에 의하면 50년도 6월에 전쟁 일으켜서 들어갈 때 예. 그때 이제 후퇴해서 북한이 들어갔는데 주울레하고 협상, 김일성 협상 때 우리가 지원군을 보내주겠으니까 중국에서 백두산을 달라.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 네, 그래서 아. 1950년 10월, 10월, 12월 사이에 백두산을 나눠 가졌다는 아. 설이 있고 아. 그 전에는 북한 사람들은 백두산은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백두산에 또 실제로 올라가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쪽이 중국이 아니까 저쪽은 원래부터 중국이었나?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 김일성이가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이라는 걸 사실 진실을 알게 되면 뭐 김정일이도 백두산에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예.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예. 북한이 개혁 개방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두산에 얽힌 전설이나 우상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딴 게 들어가면 이게 기본적인 근간부터 흔들리니까 그러는 건데 이번에 백두산에 간 거는 역시 뭐 김정일이가 그 영하 26도의 칼바람을 헤치고 거기 올라가셨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저 장군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기 가서 또 힘을 얻으려고 하실까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뭐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부두에 눈 하나 안 묻었거든요. 예. 김정일. 맞아요. 예. 그 우리 조금 전에 저희 기자가 바깥에서 법원 앞에서 이 기자 리포팅을 하는데도 볼이 빨개지거든요. 지금 영하 뭐 한 4, 5도인데도 예. 영하 26도에 올라갔는데 치고는요. 예. 너무 멀쩡해요. 그리고 지금 구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구두에 눈 하나 안 묻었어요. 저게 그러니까요. 뭐냐면 백두산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네.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 완만한 경사입니다. 아. 그래서 수십 킬로 바깥에서부터 쭉 차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사륜 구덩이에다가 거기다 이제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 체인 감아서. 체인 예. 저기 체인 감고 올라가서 구에 딱 선 거죠. 그러니까 사진만 잠깐 찍은 거군요. 백두 칼바람을 헤치면서 등산화를 신고 올라간 게 아니고 차로 올라가서 내가 여기 오면 힘이 생긴다. 뭐 네. 백두의 지상을 내가 받아간다. 뭐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런 게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건가 하면 이전에 장성택 부위원장을 처형을 할 때 바로 얼마 전에 백두산에 8인방을 데려갔어요. 예. 그때 황병서가 갔었고 자동차 사고로 죽은 김양건 대남비서가 갔었고 지금 혁명화를 받고 있다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갔는데 그 8인방이 가서 장성택 처형을 협의를 했다는 건 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있고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있고 뭐 이 중요한 인물들이 다 갔는데 이번에는 최룡해하고 조영원이라는 당 내부 사업만 보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 대북 메시지, 대미 메시지, 대한 메시지를 네. 뭐 표출하러 갔다고 하는 거는 약간 우리식 사고 방식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내부 형편이 어려우니까 결속을 다지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연합이 최공군 최신식 최첨단 항공기가 230대가 지금 나와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 간게 8일이거든요. 근데 에이스 훈련이 8일 날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이미 가 있었다. 국중구역 국정 지역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대내 메시지라고는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김정은이 그 북한 백두산 방문을 해서 한 메시지가 핵무력 완성 대업을 이뤘다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거는 국제사회에 약간은 선전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네.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정부 성명으로 이미 그건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화성 15호를 쐈고 내가 이것을 완성을 했다는 것을 백두의 장군들인 2대 장군들인 김일성, 네. 김정일에 보고를 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 네. 자, 김정은의 속내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1월 1일 날 보통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핵 완성 메시지를 담게 될지 아니면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없고요. 대사관도 없고. 근데 어떤
저 비밀 회담을 하려면 예. 네. 백업 요원들이 현지에 있어야 됩니다. 아, 현지 그래요? 공간에서 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호텔 마련하고 뭐 어떤 그런 모든 백업을 현지 공간 대사가 책임지고 하는데 네. 뭐 싱가포르에 특사로 갔다면 아 이게 뭐 북한하고 뭔가 있겠지만 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중동에 북한 공간도 없는 거기에 특사로 가서 북한의 고위급 밀사와 만난다.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아무래도 좀 스위스 등에서 이제 북한 외교관으로 이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 뭐 북한 인사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지금 거래가 봉쇄된 상황에서 그 중동 국가가 유일하게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북한 관련 직접 인사는 만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뭐 협상을 하러 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북한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이전에 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팔고 무기를 많이 팔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랍에미레이트 군부하고 북한 군부하고의 커넥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걸 추정하면 군부 인사가 아랍에미레이트 추측들을 우리가 하는 네, 것 네. 같아요. 그게 일단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직접 북한과 어떤 대화 소통 창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예 임종석 비서실장 나가는 거 공개하지 않았겠죠. 아. 어디 갔다 오는지는 전혀 얘기 안 했겠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태희 비서실장도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대북 접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특사 자격으로. 그때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본인 스스로 입으로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동명부대 특히 이제 동명부대를 격려하는 차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달에 이제 송영무 장관이 3일부터 5일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갔다 왔을 때 하고 지금은 또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예루살렘 수도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 막 정세가 지금 막 경랑스러운 그렇죠. 수사의 예.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동명부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이 2006년도에도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그때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유엔 평화유지군을 한 3,000명 수준에서 15,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가면서 동명부대 파병 요청이 와서 간 게 바로 동명부대입니다. 이 군부 인사의 어떤 주선으로 만날 수 있다는 막 억지 상상은 가능한데 그래요?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북한이 제대로 잘 보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갔다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추측이다. 네. 네. 뭐 외교관 출신이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러기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만 너무 전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고 너무 급이 높다는 거. 아니 외교부 장관도 있고 또 국방부 장관도 있고요. 자 만약에 동명부대나 아급대에 대해서 격려를 할 거였으면 아 너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않아서 나 대신에 좀 갔다 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래지 않은 시간에 다녀왔단 말이죠. 이미 격려하고 치하하고 왔는데 굳이 또 비서실장이 또 나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과연 벽시계 하나 걸어주러 그 멀리까지 갔다 올 것인가? 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대북 특사, 그러니까 북한 특사를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이게 전 제일 흥미롭다고 예,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남북 간의 문제라든가 긴장 해소를 위해서 특사가 뭔가 필요하고 북한과 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여나 뭐 다른 행보를 했다 하더라도 특사 보낸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이나 진짜 비서실장이 국내를 비우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또 국내를 자리를 지켜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고요. 비서실장이 대통령하고 사실 한 세트처럼 대통령을 제일 가장 지근거리에서 네. 보좌하는 입장인데 대통령을 두고 비서실장이 외국으로 나간다? 이건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그 중동 지역에만 간 그런 목적, 우리 파병 부대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 그거 외에도 지금 북핵 문제라든가 뭐 ICBM 발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예민한 상황이니까 북한 쪽 특사 쪽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3국 쪽으로 가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항상 그동안 보면
격을 엄청나게 많이 따지잖아요. 네. 과거에도 우리하고 이제 황병서하고 만났을 때 우리 뭐 김관진 실장 나와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네. 이 비서실장 정도가 나갔으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2인자지 않습니까? 네. 저쪽에서 혹시 만약에 사실 요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네. 그런 걸 따져서 임종석 실장이 나간 게 아니냐 네.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그 레바논은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고 예.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있는 거 아직 레바논도 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동도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보통 이제 소통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청와대에서 사전 브리핑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려왔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북한 특사로 간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예.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뭐 차차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청와대가 특사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파병한 동명 부대라든가 아크 부대의 격려 차원에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출발은 9일 날 하고 그러니까 엊그제 출발하고 예. 왜 어제 출발한 사실을 공개하는가? 그렇죠. 이게 2박 4일 일정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짧게 갔다 오는 건데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할 틈도 없이 예. 다시 되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상황이어서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들이 지금 국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뒤늦게 공개한 것도 굉장히 조금 의문을 자아내게 하지만 또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되는 것도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14년 만의 일이다. 이래서 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 이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네.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 취임 특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